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저치 12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값들이 다 양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그냥 넣기에는 지금 이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간선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A에서 B로 가는 길과 A에서 이렇게 C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거는 돈이 1, 시간이 10, A에서 C로 가는 거는 돈이 10, 시간이 1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결국은 어딘가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결국은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간선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한마디로 그리디하게 계속 선택을 해 나가서 노드들을 포함을 시키는 게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게 더 프라이오리티가 높죠? 결론은 어느 게 프라이오리티가 높은지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걸 선택해서 가는 게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해서 가는 게 더 시간이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뒤에를 다 해봐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이 순간에 어느 게 최선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그 알고리즘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다익스트라로 푸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해본 것 중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쭉 다시 읽어보는데 결국은 총 비용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백준 온라인 저치 12865번 평범한 배낭 문제, 냅색 문제라고도 하죠. 여기서도 무게와 가치가 있는데 어느 걸 하나 선택할 수 없으니까 무게에 대해서 가치를 다 저장해 놨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으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RGB 거리도 그런 문제였죠. 결국은 처음에 어떤 집을 칠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R을 선택했을 때, G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지 못하니까 R, G, B 각각에 대해서 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칠해 나갔죠. 여기서도 어느 걸 싸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물건을 하나씩 다 담는 경우로 다 생각을 해본 거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렇게 무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인 겁니다. 머니에 대해서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각 노드들마다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에 대해서 타임이 얼마인지 각각을 갖다가 쭉 두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보여드리려니까 좀 커서 이거 5라고 하면 가정을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쓸 수 있는 돈은 0원이고 걸리는 시간, 이게 돈,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에 대해서 시간을 다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들었을 때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딴 것들 쭉쭉 없으니까 여기 5가 됐을 때 여기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값을 업데이트 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인덱스가 낮은 애부터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은 0이 있는 데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면 1이 있는 데에서 0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죠. 돈이
지금 돈이잖아요. 돈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DP예요. DP인데 DP는 결국은 바텀업 방식이고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저희 바텀업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업데이트 해나갈 건데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둔 상태에서 값을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이 작은 값부터 m이 점점 커지는 값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디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왼쪽 값이 변동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C에서 B로 이런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패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의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패스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보다 오른쪽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여긴 1이니까 여기 6이 될 거고 이 6의 경우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이니까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로 그냥 나이브하게 다엑스트라를 쓰려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게 프라이오리티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브한 다엑스트라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뭔가 머니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머니에 의해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모든 경우를 다 써놓는다. 이렇게 다 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쭉 이거 꼭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도 되죠. 같은 돈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C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바꿀 수가 없죠.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전부 다 업데이트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값을 다 채워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n번째 마지막 n번째 여기 이제 지금은 다 인프라고 해놨지만 뭔가 이게 값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최소값. 이게 지금 다시 여기가 머니예요. 머니는 이걸 넘지만 않으면 돼요. 넘지만 않으면 되고 이 중에서 최소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다 인프로 이루어져 있다. 인피니티가 최소값이다. 그러면은 아까 뭐 푸어 KCM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린 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게 더해서 m을 이거 배낭 문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더해서 m이 넘어가면 이 뒤에는 값을 업데이트하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그쪽 패스는 더 이상 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리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부터 받아볼게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nmk 그 다음에 k줄에 걸쳐서 값이 입력된다고 했죠. UVCD 이거 입력받은 거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U하고 V가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는 없죠. U, V에 대한 값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U하고 V가 유니크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UV에다가 여기다 보면은 UV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또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U에 대한 테이블 하나만 만들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트긴 한데 각각의 리스트긴 한데 리스트가 지금 n 플러스 1개 생기는 거죠. 0번째 인덱스는 그냥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n 플러스 1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지금 이 자체가 리스트잖아요. 빈 리스트죠. 여기다가 담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이 테이블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인피니티로 채운다 그랬죠. 여기 지금 A, B, C, D라 했지만 여기가 1이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n까지 있는 거고 n by m짜리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뭐 스태투스라고 할게요. 뭐 이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피니티 값으로 채워진 게 아까 전에 m 플러스 1번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쵸? m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0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0일 때가 있죠. 인천에선 비용이 0이잖아요. 여기서의 0번째는 버리는 거고요. n은 이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인천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돈이 0일 때 비용도 0이죠. 1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문을 돌면서 아까 채워나가는 방향은 m 먼저 채워나간다. m에 대해서 쭉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인은 0일 때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에 vertex에 대해서 돌겠죠. 아까 이제 n 방향으로도 쭉 위에서 아래로 돌았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아까 0번째는 버린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랑 숫자를 좀 바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 이제 비용이 0일 때부터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머니가 2일 때 타임이 5가 된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죠. 머니가 1일 때 타임이 1이 된대요. C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여기죠. 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없다고 하고 다른 거는 머니가 1인 경우로 쭉 하는데 여기 딱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할 거예요. 머니가 1일 때 엣지가 지금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줄게요. 그래서 머니가 1이고 타임이 1이래요. 자, 머니가 1이면은 1에다가 1 더하면 2죠. 여기에요. 근데 여기 타임이 2래요, 얘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5가 되는 게 맞을까요? 2가 되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최소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값은 더 이상 계산을 해 나갈 필요가 없죠. 날려도 되잖아요. 더 작은 값만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던 간에 더 작은 값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큰 값은 결국은 더 큰 값이 돼서 답이 되지 않으니까 저장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업데이트 하려는 곳의 값이 현재 있는 값과 업데이트 하려는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이 값에서부터 이제 가리키는 애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값이 만약에 인피니티면 할 게 없죠. 인피니티면 여기는 이 상태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피니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벌텍스에서 가리킬 수 있는 애들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벌텍스에서 가리킬 수 있는 애들이라 하면 이제 테이블에 여기 있는 거네요. 테이블 U에 이제 넣어봐야겠죠. 근데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펜드 해놨으니까 이걸 다 확인해봐야 되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여기서 돈이 넘어갔다면 이 C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포문이 계속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그쵸?
이 돈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더한 게 뭐죠? 코스트를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C가 비용이었잖아요. 그쵸? 돈이잖아요. 이 돈을 더했을 때 이게 일단은 M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더 크면 테이블을 벗어나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더 작은 값을 더해준다 했습니다. 테이블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테이블을 밑에 좀 뒀고요. 그래서 지금 머니에다가 코스트를 더한 값이 이제 코스트 값을 빼왔는데, 테이블에서 아까 넣어놓은 걸 이제 빼왔는데, 이 빼온 값에다가 머니를 더했을 때 이 M 바깥의 부분이면, 여기면 업데이트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텍스, 여기서 말하는 벌텍스라는 거는 시작 지점이죠. 값을 업데이트하는 대상은 도착 지점이죠. 도착 지점은 V잖아요. 도착 지점에 N값이면은 이거죠. 이 값은 현재 원래 있던 값, 써있는 값이랑,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현재 써있는 값이라면 업데이트할 곳에 현재 써있는 값은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 써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vertex,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 있는 써있는 값에다가 vertex가 되겠죠? 시작 지점의 값에다가 d를 더한 값, 시작 지점에다가 d를 더한 값, 이게 d가 지금 시간이잖아요. 이 엣지의 시간이죠. 를 더한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스테투스 있는 값이 다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결국은 스테투스 n이 궁금한 거지. 스테투스 n에서 민값, 만약에 이거라면 for KCM을 출력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for KCM 보시면은 이 for KCM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정답을 맞았고요. 그럼 제출해서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